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0만 9,790명으로 4일째 3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4명 더 늘어난 1,15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받는 환자가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6.8%에 달합니다. 오늘부터 의료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보건소 확진 판정 문자 없이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60대 이상의 경우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해당하는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수아 백신은 전국 접종 1,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데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고 접종은 31일부터입니다. 213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경북 울진 산불이 주불이 잡히면서 사실상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열화상 감지 드론을 통해서 재발화를 부를 수 있는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0만 9,790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0만 9,728명으로 수도권 49.2%, 비수도권이 50.8%입니다. 계속된 확산세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84명이나 늘어서 현재 1,15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숨진 환자도 200명 늘어 누적 1,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연일 30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받는 환자가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61만 1,174명으로 하루 사이 4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4만 5,869명입니다.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밝힌 마지노선인 26만 명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계속되는 확산세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기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7%포인트 올라서 66.8%에 달합니다. 지역별 가동률로 보면 수도권이 63.6%, 비수도권이 74.5%입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37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에 맞춰 오늘부터는 의료체계도 달라집니다. 의사가 진행한 신속항원 검사 양성도 인정되고 확진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규모를 25만 명 정도로 내다봤지만 거센 확산세에 결국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한 37만 명,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하루 확진자 수를 25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규 환자 수는 정부가 이번 주로 예상한 하루 최다 발생 예측치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와 더불어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치료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하고 양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택치료로 전환합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다시 한번 PCR 재검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고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경증의 코로나 환자는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지난달부터 일반 병동에서 확진자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 아직까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8일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일반 병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호흡기의 질환, 기저질환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다수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일반 의료 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5세에서 11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합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 차장은 이어서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일에서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새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 감염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아동 확진자 전담병원은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28개였던 전담병원을 2배 이상 늘렸지만 몰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 병원.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소아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영유아부터 11살 미만 초등학생까지 발열이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이가 미열이 있고 며칠 전부터 조금씩 처지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밀접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아서 검사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최근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28곳에서 65곳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진 1명당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최소 100여 건. 몰려드는 환자로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일하는 건 물론 병상 가동률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인력을 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제 또 뽑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한 50%에서 30% 정도 수준밖에 돌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아직도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한 곳도 없어 1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 경기도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24시간 소아전담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아진료가 가능한 외래센터를 8곳으로 늘렸지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소아 확진자 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라인이 어디 있어요? 완전 의료 체계가 붕괴된 거지. 어른들은 아프면 말로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4개월, 3개월 이렇게 어린 애들은 정말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정부는 어린이 확진자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5살 이상 11살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아용으로 승인을 받은 화이자사 백신이 쓰일 예정인데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린이가 우선 접종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전국과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전 국가 지역 대상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계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고 여행 자제인 여행경보 2단계 이상과 철수 권고인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과 국내 방역 정책 변화, 타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별로 여행 경보를 내리는 통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현지 시간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대부분 해제합니다.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식당과 문화, 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코로나19 백신 패스도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을 빼고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에 가해지는 압력이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인구 1,700만 명의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이른바 일선 도시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가 봉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전시 방역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감염병 확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전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PCR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기업과 기관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 전기, 연료, 가스, 통신, 식량 등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당분간 생산 활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시 전체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고수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순춘난 중국 부총리는 국무원 방역 공동회의에서 도시 봉쇄와 전 주민 핵산 검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체적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춘난 부총리는 또 방역의 강도를 늦추지 말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국지적 집단 감염을 조속히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울진 지역 산불이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열흘 만에 사실상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잔불 진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산불 발생 열흘 만에 울진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불을 끄기까지 213시간, 역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은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 삼척까지 확산된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늘 오전 9시부로 선언합니다. 전날 92%까지 진화율을 끌어올린 진화대원의 노력에 마침표를 찍어준 건 마지막에 내린 단비. 불기운이 집중됐지만 험준한 지세로 접근과 진화가 어려웠던 응봉산 자락에도 비가 내리면서 마침내 화마가 잡혔습니다. 화마가 휩쓸어 검게 그을린 땅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계속 굵어지고 있어서 산불 진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젠 잔불까지 제대로 꺼 재발화의 불씨를 남겨두지 않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20대와 열 화상드론 6대를 투입해 낙엽과 나무 더미 사이 불까지 완벽히 잡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는 비가 든든한 아군이 될 전망입니다. 5mm 정도 온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양이 또 오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에서 4개 읍면, 삼척에서 2개 읍면을 휩쓴 역대급 산불이 사실상 진화되면서 정확한 피해 조사와 화재 원인 규명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진화까지 213시간이 걸린 울진 삼척 산불은 피해도 역대급입니다. 잠정 피해 면적이 2만 헥타르가 넘어서 피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고 또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진화까지 213시간이 넘게 걸린 이번 산불은 역대 최장 기록이던 2000년 동해안 산불 191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잠정 피해 면적도 울진 18,463헥타르, 삼척 2,460헥타르 등 모두 2923헥타르나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진화된 강릉 동해 산불 피해까지 더하면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응도 이른바 역대급으로 만 90해 동안 헬기 1,200여 대, 인력 6만 9천여 명의 산불 진화차 등 장비도 6,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핵심 구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주택 300여 채와 농축산시설 100여 개 등 600여 곳이 이번 산불에 탔고 3,9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한울원전과 국내 최대 액화 천연가스기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과 천년고찰 등의 불길이 근접했지만 사투 끝에 피해 없이 지켜냈습니다. 주불이 잡히면서 재난대책본부는 수습복구본부로 전환됐습니다. 산림청은 구체적인 산림 피해를 확인하면서 살릴 수 없는 나무는 잘라내고 어떤 나무를 심을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물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전 공무원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3일째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또 도로변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한 거로 추정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산불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열흘 동안 이어진 이번 울진 삼척 산불로 33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서 농번기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이재민들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마을. 집들이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덮친 겁니다. 열기를 이기지 못해 집은 폭삭 내려앉았고 집안 세간살이도 하나 남은 게 없습니다. 집성촌인 마을 26가구 가운데 20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화마는 단 20분 만에 주민들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 당장 몸 이을 곳이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거는 일단 주민들 도와가지고 일단은 2달에 쭉 펴고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만 빨리 어떻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 농기계와 밭작물 씨앗도 불에 타면서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이제는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농사는 올봄 농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울진 산불로 주택 319채가 불에 탔고 337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당장 바라는 건 하나, 최소한 생활입니다. 집을 질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모든 거 저희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해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을에 공터를 마련하고 조립주택을 설치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면 2년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3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싱크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임시주택이 되겠고요. 2가구 이하는
1동, 3가구 이상은 2동씩. 피해 조사가 끝나면 주택 모두가 불에 탄 경우 가구당 1,600만 원, 절반이 탔으면 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이재민들은 추가 부담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육식을 먹지 않고 우유와 달걀, 채소, 과일만을 먹는 비육식 채식 생활자가 국내에는 0.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2월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인 418명이 채식주의자였고 이 가운데 13명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채식주의자 중 평소에는 완전히 채식으로 식사하되 때에 따라 육류를 섭취하는 준채식주의자가 80%를 차지했고 생선과 닭고기 등을 먹는 경우는 13%에 달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가운데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05개사를 상대로 올해 국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7.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조사 당시 3%와 비교하면 9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또 앞으로 정부 지원과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경우 리쇼어링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나 됐습니다. 전경련은 기업 10곳 중 6곳이 리쇼어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갈등 장기화 등이 리쇼어링 고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신청률이 저조한 임차 소상공인 직임 자금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재차 연장했습니다. 시는 애초 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신청률이 예상에 못 미치자 13일까지 한 차례 접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률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다시 마감일을 연기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직임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 명으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 50만 명의 58%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데다 휴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상당수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다음 교통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방 교차로의 현재 신호색이 무엇인지, 남은 신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구간은 서울시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22개의 주요 간선도로 211km 구간의 교차로 625곳입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790km 구간, 6차로 이상의 도로 교차로 2,312곳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사 전쟁만큼이나 사이버 전쟁 또한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쟁 지원에 나선 전 세계 IT 업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